특히 이제 불면증이 이제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 응급의학과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심하게 우울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교대 근무.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이 사이클과 몸의 일주기가 일치해야지만 사실은 우울감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죠. 이게 너무 어긋나 있으면 그 자체도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요즘 한참 좀 불면으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요즘엔 좀 어때요? 여전히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이게 확실히 좀 그 수면 위생이라는 부분을 제가 그동안 많이 간과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커피를 좀 줄였고요. 아침에 꼭 샷 추가를 해가지고 이만한 사이즈로 먹었었는데 그거 줄이니까 또 조금 나아진 것 같고, 환경적으로도 조금 더 그런 편안한 환경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진짜 오늘 얼굴 상태가 많이 달라요. 되게 좋아. 진짜로. 잘 잤어. 잘 잔 얼굴이. 진짜. 오늘 컨디션 좋아. 허경 선생님은 어때요? 워낙에 이렇게 잠자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스타일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저는 잘 자죠. 잘 자긴 하는데 너무 늦게 자요. 출근 시간도 조금 늦은 편이다 보니까. 보통 몇 시에 자요? 저 한 2시에서 3시. 아, 진짜? 그래요? 1시 반? 뭐 이때는 자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게. 그렇구나. 사실은 근데 이런 것도 약간은 또 불면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피곤해요, 낮에. 그러니까요. 진짜 낮에 좀 피곤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충을 좀 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 점심을 잘 안 먹고 한 10분, 20분이라도 좀 자죠. 그렇구나, 진짜. 근데 이렇게 불면증이 생각보다 참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제고, 특히 우리나라가 불면증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2023년 기준으로는 거의 80만 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불면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일주기 리듬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약 24시간을 주기로 생체 활동이 반복되는 이 신체 내부의 생물학적 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일주기 리듬이라는 거는 이제 뇌 안에서 식교차 상핵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의 집합체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신경세포들이 이제 이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총대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멜라토닌이나 코티솔 같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조절에도 관여를 하고요. 체온이라든지 뭐 소화기관의 활동 같은 것들도 조절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 하루 24시간의 주기에 맞춰서 이 몸 안의 리듬도 24시간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내인성 리듬을 관장하는 부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일주기 리듬이 깨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뭐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일주기 리듬에 영향을 주는 게 가장 큰 건 역시 빛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빛이 깨지는 상황으로 보면은 밤늦게까지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그렇죠. 컴퓨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 블루라이트 깨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주기 리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쬐는 거. 그러면은 안구에 그 빛이 들어오면서 그 신호가 아까 말씀드린 식교차 상핵이라는 곳으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 이제 몸 안에서 호르몬 조절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인공적인 이런 빛들이 지금 아침이 아닌데도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몸 안에 잘못된 신호들이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좀 쉽게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변화하기 쉬운 상황이 또 계절의 변화예요. 계절이 변화하다 보면은 특히 이런 겨울에는 해가 이제 늦게 뜨고 일찍 지고 하면서 이 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이런 변화가 이 몸 안의 생체 시계, 일주기 리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식사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식사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좀 너무 늦게 이렇게 야식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경우, 이럴 때에도 생체 시계에 교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너 일어났어? 라는 걸 이제 결국 음식이 들어와야 이게 아는 건데, 이제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요. 근데 이제 아침을 좀 거르게 되거나 밤에 너무 늦게 드시게 되거나 하면 그런 생체 시계가 좀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자야 될 시간인데도 뭔가를 먹는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겠구나라는 식의 어떤 잘못된 신호가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신체 활동이나 운동 같은 경우도 이 일주기 리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운동은 보통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너무 늦은 저녁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들을 추천드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은 체온이 상승을 하겠죠. 몸에서 열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또 생체 리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각성도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잠드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긴 했는데 계속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신체 활동 자체를 시작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이제 일주기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일주기 리듬 자체가 좀 무너지게 되면은 이 호르몬이 결국에 이런 생체 시계에 따라서 분비가 되는데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이 호르몬 분비의 영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내분비 문제, 뭐 혈압이나 뭐 당뇨나 예, 뭐 비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불안, 우울, 네, 이런 정신건강 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단순히 불면증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만성화됐을 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영향을 좀 크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불면증이 이제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간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수면에 들어가게 되면 멜라토닌 수치가 올라가면서 코티솔 수치는 떨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불면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뇌의 감정 조절 시스템이 방해를 받으면서 감정 기복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생체 시계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밤낮이 바뀌었다라 그러면은 어쨌든 그 뇌가 혼란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세로토닌, 멜라토닌 예, 이런 물질에도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불안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네, 일주기 리듬이 이렇게 계속 불균형한 상태가 유지되다 보면은 집중력도 사실은 많이 떨어집니다. 예, 우리가 왜 뭔가 열심히 하겠다고 밤새 공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작 다음날 이제 너무 멍하고 졸려가지고 뭐 시험 때 집중을 잘 하지 못해서 망쳤다 이런 얘기들 간간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일주기 리듬에 맞춰가지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일주기 리듬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인자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주기 리듬, 네, 생체 시계의 이상이 만성적으로 좀 지속이 되다 보면 예, 불면증, 그러니까 수면 패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전에 좀 다뤄보기도 했었던 지연성 수면 위상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자고 이제 늦게 일어나는 저 같은 이제 일주기 리듬을 가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2시, 3시에 잔다고 하는데 진짜 가끔 막 4시, 5시 이렇게까지도 잠이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다음날 지장이 생기고 오전에 일어나는 문제도 생기면 다시 다음날 잠드는데 문제가 생기고 예, 계속 이게 미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 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서 뒤로 미뤄져 있다라는 거고 일반적인 불면증하고의 차이는 수면의 질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져보면은 뭐 7시간, 8시간 이런 식으로 주무시기는 하는데 그 주무시는 시간 자체가 뒤로 밀려 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특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방법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아침에 빛을 좀 의도적으로 쬐게 하는 것들 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이 우리가 일주기 리듬이 깨어났다라는 것들을 자각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햇빛도 좋고 뭐 인공적인 어떤 광원 같은 것들을 이용한 광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밤에는 반대로 이제 멜라토닌 같은 것들을 좀 섭취를 해가지고 호르몬적으로 조금 더 수면에 잘 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는 진전성 수면 이상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랑 반대로 너무 빨리 자고 너무 일찍 깨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이건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께서 많이 호소하시는 건데요. 이제 저녁 식사하고 나면 막 잠이 쏟아져서 그때 이제 그냥 잠이 든다. 그랬다가 새벽 뭐 진짜 한 1시, 2시 그러니까. 이때 깨시는데 이후로 잠을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너무 피곤하고 예, 힘들고 그리고 또 일찍 주무시고 요런 이제 패턴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저녁 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것들에 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지연성 수면 이상 증후군이 좀 청소년이라든지 젊은 층에 많이 나타난다면 허경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전성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조금 더 드신 분들한테 흔하다라는 게 차이점일 것 같고, 역시나 빛을 이용해서 개입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이분들은 광치료를 해가지고 빛을 쬐어줌으로써 아직 잘 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깨어있을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의도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수면을 조금 더 뒤로 미루기도 하고, 너무 좀 일찍 깬 새벽 시간에 멜라토닌을 복용해가지고 다시 조금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교대 근무 수면 장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빛이나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이 일주기 리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교대 근무 자체가 이걸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생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신체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응급의학과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작년 한 8월, 9월 달쯤에 심하게 우울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교대 근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외부 환경,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이 사이클과 몸의 일주기가 일치해야지만 사실은 우울감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죠. 이게 너무 어긋나 있으면 그 자체도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 때문에 계속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낮에 주무셔야 되는 경우에 낮 환경을 최대한 밤과 좀 유사하게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죠. 퇴근하실 때 이제 아침 햇빛이 너무 눈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선글라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서 주무실 때에는 암막 같은 것들을 충분히 쳐가지고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그 시간 동안에는 수면의 질이 충분히 좀 좋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깨어나야 되는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또 이런 빛으로 노출을 시킴으로써 이제는 내가 각성이 돼야 될 시간이야 라는 것들을 몸에 신호로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대 근무 수면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퇴근하시는 것도 좋다,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일주기 리듬을 관리하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죠. 네. 저희가 지금 끼고 있는 바로 이 안경인데요. 약간 좀 저희 사격 선수 같은 느낌도 좀 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디자인 대회에서도 수상을 한 안경인데 무려 스마트 안경입니다. 네, 일주기를 진단하고 이제 교정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 안경 자체가 이제 사용자가 흡수하는 어떤 빛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심부 체온계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개인의 일주기 리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진단 기능을 가졌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기 리듬에는 빛과 이 체온이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그걸 체크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일주기 리듬이 교란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안경에 특정한 주파수의 파장에 LED 빛이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LED 빛이 쓰고 있는 사람의 안구에 직접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좀 특별한 안경이다. 네.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게 다른 광치료기들은 뭐 크기와 관계없이 사실 들고 다니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딱 쓰고 그쵸.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머리맡에다 딱 둬요. 그다음에 알람이 울리면 이걸 바로 쓰는 거예요. 아침 시간 같은데.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젊은 층에서 그 지연성 수면 이상 증후군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이 돼도 사실은 몸이 좀 각성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이 안경을 딱 쓰고 빛을 쬐면은 그래도 생체에 어떤 신호를 주는데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네. 이제 오동훈 선생님은 평소에 또 잘 못 주무시니까 아직은 이게 그 상용화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가 잘 돼서 상용화가 되면 네, 요거 끼고 다니시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렇죠. 딱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네. 이렇게 딱 오늘도 내 일주기 잘 맞춰졌어. 이런 식으로. 자, 불면증 환자로서 제가 최근에 경험을 해보니까 무엇보다 이
수면 위생이라는 걸 관리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일주기 리듬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하나 한 번 더 알고 가셔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면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지키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이런 생활 리듬으로 좀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무엇보다 먼저 생활 습관을 조정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일주기 리듬 잘 관리하시면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5년도 활기차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